혹시 아이가 질문이 많아서 귀찮으신가요? 사실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라는 증거이므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호기심을 펼치고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잠재된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 잠재된 능력이 발현되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이 더 성장되기도 하지만 바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이런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방법인 호기심이 탐구심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도 정의하고, 또 현재 하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좁히고 싶은 욕심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많은가요? 아니면 호기심이 적은가요? 또 호기심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호기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은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호기심을 펼치고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른들의 부정적 피드백 때문입니다. 하늘은 왜 파래요? 우유는 또 왜 하얗죠? 잎사귀는 왜 초록이에요? 바닷물은 왜 짜요? 이와 같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학습의 에너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하늘은 하늘이니까 파랗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는 우유니까 하얗고 잎사귀는 잎사귀니까 초록이고 바닷물은 바닷물이니까 짠 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궁금할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는 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에 일일이 응답해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답을 모르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다 보면 우리 아이가 계속 질문이 끝없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은 성장합니다. 호기심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탐구심이 되는 그런 학습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호기심의 충족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기심은 관찰력의 증거입니다.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우유를 유심히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우유가 우유라고 생각하지 우유가 하얗다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우유를 유심히 관찰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우유가 흰색이고 또 물은 색이 없고 콜라는 검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유가 왜 흰색인지 물어보는 아이는 그래서 관찰력이 남다른 아이인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질문이 많아서 귀찮으신가요? 사실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라는 증거이므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로서 여러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은 지도하는 것이 더 어렵고요. 왜 하늘은 파래? 하늘은 하늘이니까 파랗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생각 없이 하늘을 파랗게 색칠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왜 파랗지? 검은 하늘은 없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아이들. 구름이 검은색이네?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면 하늘이 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들은 검은 하늘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앞으로도 하늘을 다양한 색으로 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을 잘한 아이는 호기심이 생겨서 질문도 잘합니다. 질문에 대답을 들은 아이는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겨서 또 관찰을 합니다. 계속 관찰을 하는 아이는 호기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된 순기능적 학습 과정이 바로 관찰력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또 지식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호기심도 뭘 알아야 더 생깁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호기심도 많아지는 것이죠. 제가 교사로 재직할 때 지금도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Y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평범해 보였던 우리 반 아이가 매일 한 가지씩 과학 관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아이가 과학 천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다양한 질문을 매일 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당시에 Y라는 책이 나왔고 매일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비범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함께 소통하는 스승이 없다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범한 아이도 책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기면 비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비범한 질문들이 쌓이고 좋은 선생님을 통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평범한 아이도 비범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우유는 카제인 단백질과 유지방이 미세한 입자로 분산돼서 존재하는데 이들 입자의 빛을 쏘이면 난반사를 일으켜서 우유가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방울들이 모인 구름이 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만약에 책에서 읽었다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 선생님 난반사는 뭐예요? 입자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구름이 희게 보이는 원리와 우유가 희게 보이는 원리가 같다고요? 구름은 기체이고 우유는 액체인데 같을 수 있나? 이런 생각과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는데 호기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호기심이 탐구심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탐구심이 되려면 우리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정보를 같이 찾아볼까? 아니면 정보를 한번 찾아보렴 하고 호기심을 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질문에 수용적인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관찰을 즐겁게 만들고 또 관찰을 통해 형성된 호기심은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학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기심은 뛰어난 관찰력의 증거이며 지식을 통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씨앗 같은 이 호기심이 새로운 지식으로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관찰한 것에 의해서 생성된 호기심과 지식은 그냥 알려주는 지식보다 훨씬 가치 있고 강렬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기억들이 연결될 때 또 수준 높은 호기심과 질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도 자신의 호기심을 격려해주는 어른들과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좋은 책을 만나면 비범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교육 고민 또 교육 주제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영상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